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높은 파도에 선체 인양은 중단됐고 밤샘 구조 작업에도 실종 선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수색 작업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밤샘 수색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조명탄 170발을 쏘아 올려 헬기 넉 대와 해군 경비함정, 민간어선 등 32척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55km까지 9개 구역으로 나눠 샅샅이 수색했지만 실종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의 높은 파도로 선체 인양도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두동강나 표류하고 있는 선미에 크레인줄을 걸어 인양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작업은 2시간여 만에 멈췄습니다. 구조당국은 가라앉은 뱃머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음파 탐지기 등을 이용해 찾고 있습니다. 배 전체 3분의 1 크기인 선미 쪽에는 침실과 취사실 등이 있어 인양될 경우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인근 어선이 대성호에 불이 났다고 신고한 건 그제 아침 7시 5분. 이보다 앞서 새벽 4시쯤 대성호의 항적 기록이 끊겨 4시를 전후에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해경에 보내는 위치 발신 장치인 V패스는 사고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아침 6시쯤 이미 꺼진 것으로 확인돼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해경에 보내는 V패스가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이미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대성호는 사고가 난 날 새벽 3시쯤 바다에 그물을 놓는 작업을 끝내고 인근에서 조업하는 선박과 마지막으로 교신했습니다. 이어 새벽 4시 15분쯤 대성호의 항적 식별 장치가 꺼졌고 해경은 이때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에 보내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패스는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아침 6시 9분 차기도 서쪽 72km 해상에서 이미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SOS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비이기도 한 V패스에 신호가 없었던 만큼 사고가 급작스럽게 발생했거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리가 멀어져서 통달 거리가 멀어서 그 신호가 끊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것은 나중에 더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날 대성호가 예정된 입항 날짜를 지키지 않았던 이유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성호는 지난 18일 저녁 8시 40분쯤 출발지였던 통영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다 이튿날 새벽 변을 당했습니다. 해경은 입항 시간이 늦은 이유를 확인했는지조차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조업이 늦어지던가 해경에 알려야 돼요. 한 서너 시간 후에는 연락을 해봐야 원칙이지. 안 하면 그 직무유기지.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겨울철 어선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기 합선부터 조리실에서의 가스 폭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구조당국은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침몰한 선수를 조사할 계획이지만 해군이 보유한 잠수정 석 대 가운데 2대가 수리 중이고 남아있는 한 대도 독도 해역에서 수색 중이어서 원인에 대한 조사는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성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수색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어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직후 인터뷰에서 현재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광범위하게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도의회는 내년 초에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분 동안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질문은 제2공항 공론화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의 질문이었습니다. 원전 그 갈등을 해결할 때 공론화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도 지금 정부나 아니면 도정에서 공론화를 하면 주민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 그 선택은 주민들의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을 하셨어요. 질문자가 다시 한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은 두 번째 답변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공항은 지금 완전히 부하 상태여서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이 이미 제2공항을 선택해서 공론화는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이미 제주도민들의 결정이 맡겼고 제주도민들이 일단 그중에 제2공항으로 결정을 했다. 공론화를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우니 도민들이 스스로 공론화로 결정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도민들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제주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민 공론화 여론을 좀 따르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는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에는 도민 대토론회를 열어 공론조사 실시 여부 등 의견 수렴 방법을 확정하고 내년 4월에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 뜻을 묻는 공론화와 함께 공군 부대가 들어오느냐가 논란인데요. 어제 도정 질문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정민구 의원은 공군이 제주에 남부 탐색 구조 부대를 설치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포함시켰다며 이는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더불어 그 건설 내에, 공항 내에 공군 부대를 하나 더 유치하는 그러한 상황으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처음부터 남부 탐색 구조 부대에 반대했고 제2공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쓰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설계에서 군사공항으로의 부분적 전용이라도 배제하도록. 제2공항이나 4.3 특별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탓하면서 정작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원 지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제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두도록 하겠고 해마다 40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제주관광공사의 외국인 시내 면세점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사업을 시작한 게 문제였다며 철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위험한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서 잘 했으면 좋은데 부실한 경영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메꾸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로는 철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라산 모노레일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 문제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기형 공론조사나 주민투표에 붙여야 될 사안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농사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적으로 배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년마다 정부가 선발하는 농업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 대학 수업까지 받는 농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충북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를 이용해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농장. 업체 대표가 농민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사과를 키워서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른바 미래농업이 주제입니다. 수강생들은 농업 경력 13년 이상 된 베테랑 농부들로 충북 농업 마이스터 대학 사과 전공 학생들,
평균 연령 50대로 일반 대학이라면 만학도지만 농촌에서는 젊은 축입니다. 사과 농사만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까 다양한 것을 구경하고 있고 실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대학을 수료한 뒤 농업 마이스터가 되려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엄격한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개교 10년간 충북 지역 졸업생 854명 가운데 농업 마이스터 지정자는 불과 15명. 농업 분야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받아 현장 실습 교수나 지도자,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행착오 없는 농업 정착을 도울 수 있는데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북 농업 마이스터 대학에는 사과와 한우, 복숭아 등 10개 전공에 농민 224명이 재학 중.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현장을 다니며 실습하는 게 마이스터 대학 수업의 장점입니다. 휴양, 요양, 체험, 가공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실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에 학문적 뒷받침까지 우리 먹거리를 위한 농민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며칠 동안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해 추웠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8도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은 따뜻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면서 결빙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9도, 북부와 서부가 8도, 동부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 4도에서 8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21.4%로 전국 18군데 지방법원 평균 28.8%보다 낮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14.3%로 전국 평균 37.2%보다 크게 낮았고 부산, 울산과 공동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내년 1월에 예정된 사상 첫 민간인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선거일을 확정하는 등 회장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다주택자 비율이 20%를 넘는 가운데 10채 중 1채는 외지인 소유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의 개인 소유주택은 20만 호로 집계된 가운데 2채 이상 다주택 소유자는 3만 5천 명으로 20.2%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시지역을 기준으로 다주택 소유자 비율은 서귀포시가 20.9%로 두 번째로 높았고 제주시가 19.9%로 7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외지인 소유주택은 2만 3천 호로 11.5%를 차지했는데 서울 강남구 거주자가 3.6%로 가장 높고 경기 성남시와 고양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난민 신청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난민 신청자는 221명으로 지난해 1,200여 명과 비교해 1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국적은 중국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39명, 인도 31명 등입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장 후보자 2명을 최종 결정해 제주도에 추천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후보자 6명을 면접 심사한 결과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제주도에 추천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2명은 제주 출신인 Y씨와 다른 지방 출신인 K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달 중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